방금 소개받은 국교조 부위원장 최인철입니다. 먼저 저는 경북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먼 데서 와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전반적인 어떤 저 대학의 위기, 특히 국립대학의 위기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쭉 많이 얘기되어져 왔던 얘기고, 지금 입학 정원과 관련된 학령 인구의 감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이제 입학 인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줄어들 입학 인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10만 명 가까이 괴리가 나타날 것이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가면서 대학의 위기로 올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71년 이후 출생률 감소는 지속되었고 쭉 40년간 지속된 거죠. 근데 왜 이게 초중등에서의 학령 인구 감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고등교육에서처럼 심각한 위기가 아니었느냐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초중등은 이제 의무교육으로서 무상교육이 가능했고, 그만큼 또 재정교부법이 있으니까 돈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초중등에 있어서 학령 인구의 감소는 이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는 오히려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똑같은 현상을 고등교육에서는 우리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으로 할 수 없었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초등교육의 어떤 투자는 OECD 평균을 넘었고요. 근데 EU 평균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교육은 초등교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은 터키랑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거의 선진국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초중등만 선진교육에 맞는 교육으로 발전한 것이고, 고등교육은 여전히 후진국형 교육으로 유지시켜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공공재원이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그 수준이 거의 미국, 캐나다 이쪽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악하다는 일본, 프랑스보다도 작습니다. 결국은 그 위기는 사실은 지방 쪽에서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국 대학 입학생 수 증감률을 보면 좀 시꺼매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대도시가 조금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 짙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증감을 보면은 사실은 서울 지역은 사실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엄청 없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위기가 실제로 교수들이 잘못한 거냐, 우리 연구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잘 못하거나 그런 것이냐라는 걸 보면 사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논문의 인용지수라든가 등등을 살펴보면 사실은 지방대학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못지않게 그래도 평균은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제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도 경희대 같은 데 보니까 서강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중요 대학들은 여전히 서울대, 연대, 성대 정도를 보면 1인당 교육비는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그 속에서 또 어떤 지방 대학에서 얼마만큼 공공적 재원이 사용되어진 교육비냐라는 걸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면 이제 대학원의 진학률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서울에 있는 지역만 쭉 해가지고 거의 이제 8위까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네요. 부산대가 7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위 경북대학교. 그 이후부터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연구를 하시려면 저희 인문계 계통은 사실은 뭐 대학원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공계 교수님들은 사실은 대학원생이 없으면 연구 자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살펴보니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여기 국립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거점 국립대도 순등록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아서 장학금 주고 나니까 쓸 수 있는 이제 돈이 순등록금인데요. 이게 이제 2008년도에 347만 원이죠. 참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보면 15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뭐 반값 등록금이죠, 사실은. 요때쯤에 2010년도쯤에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하면서 순등록금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면 사실은 거점 국립대나 아니면은 지역 중심 국립대에 의해서 줄어든 거는 이 돈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지 싶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반값 등록금의 어떤 도입 배경을 보면 사실 정치권들이 국민들한테 환심 살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돈을 뭐 좀 줬어야지 되는데 과연 반값 등록금 만들어 놓고 돈은 줬냐? 살펴보니까 총 지원액이 이렇게 나와서 한 800만 원 정도 는 것 같은데 근데 국가장학금 비율이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는 돈은 2011년도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돈은 하나도 늘여놓지 않고 반값 등록금은 만들고 대학에서 책임져라 라고 했던 무책임한 어떤 그런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가 지난 10년간 진행돼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국립대학의 위기는 왜 다시 돌아봐서 학령인구의 위기가 초중등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초중등의 위기라고 하지 않고 초중등의 발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은 왜 위기일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은 뭐 재원의 문제였고 그리고 실제로 등록금으로도 그 보전이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정부도 그것을 보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의 어떤 안정성 문제도 컸던 것 같아요. 각종 아시다시피 재정 지원 사업을 해놓고 전부 다 돈 따기 사업에 전부 다 몰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이 쭉 안정적인 재원이라면 그것이 계획 속에서 고등교육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지만 로또 형식으로 돈 따기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거 절대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내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같은 대학 내에서도 어떤 공간은 배 터져 죽고 어떤 공간은 배 아파 죽거든요. 쓸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게 실제로 고등교육의 발전으로 투여된다? 거의 믿지 못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즉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전서부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얘기해 왔던 것이죠. 뭐 미흡한 법령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게 뭐 교육기본법이라든가 고등교육법, 그 다음에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뭐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이 있지만 사실은 국립대학 운영을 규율하는 총체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의사결정을 총장에게만 부여하고 나는, 그러니까 교무를 총괄하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교무 총괄권이 국립대학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운영의 원칙의 다가 아닌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왜 이렇게 돼 있었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권위주의 시대에 전부 다 야 여기는 네가 책임지고 하고 문제 있으면 네가 혼나. 그리고 이런 어떤 그야말로 권위주의적인 어떤 대학 운영의 규칙이었던 거죠. 책임지고 그다음에 그걸 뭐 시키는. 그래서 대학이라는 건 하나의 영조물에 불과하고 그 국가에 딸린 기관이고 그냥 그 국가에 대한 기관에 대한 운영을 총장한테 맡겨놔 버리는 그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법령 체계의 미흡함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대학 설립 운영 개정안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왜 지금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제 뭐 첨단학과 증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대학도 보니까는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늦은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시장에 맡기자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속에서 물론 국립대학, 이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국립대학은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사업,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원의 한 50%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심의 이제 대학 지원 부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는 15일 날 국교조와 교육부가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에서 도저히 우리 이해를 못 하겠다. 아니 이게 50%를 내려보는 거 재원을 내려보내는데 이거를 그러면 지방자치체에서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거냐.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아직. 그래서 그러니까 돈은 만들어내놓고 지방자치체에다가 우리가 협력관을 내려보낼 겁니다 까지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어떻게 가져가고 거시적인 플랜을 어떻게 짜서 올 것이냐라는 얘기가 전혀 돼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단시간 내에 그야말로 몇몇 사람들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마 이 술 먹다가 대강 이게 좋지 않겠어? 이러다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의심도 조금 들거든요.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이게 발표가 됩니까? 그리고 어떤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떤 공개적인 어떤 여론 수렴의 과정은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이 부분이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사실은 이게 뭐 돈을 왜 지자체에다 그럼 떠넘기려고 하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고등교육은 지금 계륵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없고 그만큼 실제로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신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에 떠넘겨놓고 지금 다가올 고등교육의 위기를 중앙정부는 회피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발전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근데 지역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의 어떤 졸업생이 받는 연봉과 지자체에서 받는 지방의 어떤 연봉을 비교한 건데요. 15% 이상 차이가 나고 지역의 경제는 이미 허물어져 있습니다. 허물어져 있고 물론 그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있고요.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 현황을 보더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울산이 좀 예외죠. 울산은 뭐 조선소도 있고 다른 뭐 자동차 산업도 크게 발전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의 경제가 굉장히 피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있는 산업체 자체도 세금을 서울 중앙으로 내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정 자립도 자체는 극히 피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니네는 지방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방하고 자치 생존을 도모해라. 결국은 이 얘기가 왜 저희들이 내가 생각해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 같이 죽어라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인지 더 이상 중앙에 손 내밀지 말라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인지 이게 과연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요. 자꾸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앙이 손을 떼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문제점이 많고 이것이 사실은 지금 어떤 고등교육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인적 구성도 안 돼 있으니 대학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 전문적 기관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지 된다. 뭐 고등교육위원회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고등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 중앙 컨트롤 타워에는 인적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자율성도 있어야 하고 재정적 지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사립과 국립의 정책 조정도 하고 학문 학제 간 장기 정책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 교부금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좀 전에 송주명 교수님이 많이 말씀을 해 오셨으니까 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안정적 재원 확보, 그것이 고등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제 첫 번째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교부금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적 재원에 따라서 안정적 계획에 따라서 고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되고요.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입니다.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의 고등교육 포기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게 지자체로 이 결국은 고등교육의 어떤 그런 예산이 넘어가고 고등교육의 어떤 예산 배분의 문제가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지자체장이 고등교육에 대한 장악력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것은 다시 대학 자율성의 위기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또 그 전문성을 가지게 된, 지원에 대한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심히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지역고등교육위원회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지금처럼 그것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이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기구로만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강화시키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자체다 주고 손 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국립대학은 특히 국립이지 시립 도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중앙에 의해서 중앙과 함께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고등교육위원회 등의 어떤 컨트롤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일련의 정책들은 고등교육 손떼기의 어떤 연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